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스피드 종목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5종목이고요. 바이오 종목 쪽으로 치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니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간단한 한 줄 요약으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차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젠 랩지노믹스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작년 한 해 많이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죠. 상반기 때 좋았었던 흐름을 보였었고, 신풍제약은 동사가 개발한 이제 피라맥스 코로나 백신 이상 승인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백신에서 항체 발견 소식을 이제 글로벌 제약사 등에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작년에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백신이 이제 투약이 되면서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이제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 그리고 러시아 쪽 관련된 백신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많이 묻혀졌죠.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라는 회사가 갑상선 암병증 임상 2상 시험 중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약물 투여가 중지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는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계약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녹십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 녹십자 셀, 다양한 그룹주가 있는데 녹십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는 최근에 이제 위탁 생산 계약 관련된 이야기 뉴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백신 투약을 한 사람들보다 이제 확진자 수가 더 적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국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가 슬슬 나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좀 보면 계속 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추이를 만들어가는 흐름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 40만원, 41만원 정도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추세는 조금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 추세 자체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추세를 이제 이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탈을 하면 이제 어느 시점까지 보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40만원 선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이 가격선 37만원까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43만원에서 역시 45만원 선까지 안착을 한 다음에 다시 50만원 선까지 움직일 거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좀 눌렀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41만원 선에서 40만원 선, 길게는 38만원 선, 7만원 선까지도 눌렀다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 다양한 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대비를 좀 해 놓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하게 추세가 꺾인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되레 추세를 꺾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더 진퉁,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부분들을 보면 결국 지금 시점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44만원, 45만원 양호한 안착을 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면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이라 이번에는 53만 8천원 이 부분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55만원, 60만원 이렇게 뭐 딱딱 떨어지는 가격선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를 보죠. 한올바이오파마는 임상 실험에 대해서 이제 중지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소식이 전해진 날은 23%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하한가를 갔다가 장중에 18%까지 올랐다가 다시 23%로 마감한 부분이라 양봉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임상 이상이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봤을 때 다시 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예전보다는 더 굳건하게 차트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추가적인 하락만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떨어졌었던 가격대가 31,000원, 32,000원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25,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한 7,000원 정도의 갭이 좀 메워져 있지만 이 갭을 좀 조금씩 메워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임상 중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으나 대개 임상을 중지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끝난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역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상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이때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11월 그리고 7월 달에 저점을 이탈을 했죠. 하지만 5월 달, 4월 달에 대한 지지선에서는 이제 지지를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여기를 단단하게 좀 만들어서 25,000원, 4,000원, 6,000원 24,000원에서 6,000원 정도 단단하게 좀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시점은 재료가 이제 악재가 나왔죠. 악재가 나온 흐름이라 매도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를 단단하게 딛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시점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들고 있자. 그래서 못해도 3만원 이상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3만원에서 31,000원 정도 뭐 목표가를 잡고 뭐 대응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24,000원 정도에서 3,0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22,000원, 450원을 추가적으로 저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25,000원 내외에서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젠을 보도록 하죠. 시젠과 랩지노믹스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과 랩지노믹스는 같이 보겠다. 시젠과 랩지노믹스는 결국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가장 컸었는데, 글로벌적으로 봐도 진단 관련된 부분에
인구가 조금씩 뭐 계속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시작했었던 시점만큼의 이제 퍼포먼스, 흔히 말하는 매출을 기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에 빠진 거죠.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왜?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다양하게 판매가 됐죠. 하지만 이제 백신이 투약이 되고 있는 상태인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진단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판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제는 좀 슬슬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차 추이를 보겠습니다. 추이를 보시면 시젠과 랩짐노믹스는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도 바닥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나가야 되는 흐름을 보여야 되거든요. 계속 제가 차트를 보면서 진단을 해드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추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흐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환되는 흐름들을 과연 이제 어떤 부분, 어떤 이슈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확대가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진단이 조금 더 활발해지면 차라리 조금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면, 근데 이게 시젠도 그렇고요, 랩지노믹스도 그렇고 거의 흡사한 흐름이죠. 왜 그러냐면 같이 움직였고 같이 뭐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되는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못해도 지금 이제 15,0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또 14,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잘, 지금 한 1개월, 2개월 정도는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여기서 잘 다지면 2월 9일날 상승을 했었던 18,800원까지는 뭐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 2만원 선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2만원 선까지를 단숨에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뭐 이런 양봉 정도만 나오면, 그리고 거래량만 실어주면 이제 추이는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숨통을 좀 트일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시젠도 마찬가지로요. 시젠도 여기에서 장대 양봉 정도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주면 20만원 정도 선까지는 뭐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역시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예전에 뭐 1,000억, 2,000억 했을 때는 2배 올라가면 4,000억인데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젠 자체도 지금 4조잖아. 죄송합니다. 시젠 자체도 보시면 시가총액이 4조, 그러니까 거의 5조까지 올라간 상태죠. 그러니까 이 5조까지 올라간 상태의 종목을 뭐 2배 올라가기 위해서는 10조를, 그러니까 5조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고, 랩지노믹스도 예전에 올라갔었던 부분만큼 이제 떨어진 부분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초창기에 움직였었던 가격대 6,000원대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1,800억 정도 많이 시가총액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그나마 시젠보다는 랩지노믹스가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확률도 높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시젠은 시가총액이 그만큼 큰 만큼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이 뭐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 좀 주가가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풍제약도 보도록 할 텐데요. 신풍제약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원료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제일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6,000원대 종목이 2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상승을 한 거죠. 역시 동사도 시가총액이 4조가 넘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상승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상승을 하면 못해도 한 10만원 이상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흐름이 시젠과 랩지노믹스보다는 좀 못하다. 그래서 조금 더 옆으로 횡보를 해서 한 2월이나 3월 정도 양호하게 잘 다져지면 한 번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동사의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또 새로운 백신에 대한 원료를 동사가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서는 뭐 쉽게 반등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한 차례 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